예, 안녕하세요. 박은상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세금 보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미국에 오셨다든지 이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신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 막 오시고 이민을 이제 오시고 혹은 이제 미국에 계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F1 비자로 학생 비자로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됐다든지 혹은 미국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으셨다든지 혹은 미국에 이민을 처음으로 오셔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시게 됐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세금 보고에 준비할 서류들을 미리 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소득 관련 서류. 크게 이제 소득 관련 서류와 비용 관련 서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소득 관련 서류에는 여러분이 월급 생활자를 하셨다면 W2라는 서류를 받으실 겁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서류를 받으실 거고요. 한국말로 하면 그렇죠. 그 영어로는 Wage and Tax Statement고요. 만약에 독립계약자로, 그러니까 그 세금을 다 떼는 그 월급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1대1 대등관계의 그 사업자로서 그 소득을 받으셨다면 1099이라는 서류를 받으실 텐데 이게 2020년부터 바뀌어서 1099NEC라는 서류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W2나 1099 같은 경우에 발행을 했으면 여러분의 고용주가 이 서류를 이제 IRS에 꼭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IRS에 갔다는 거는 IRS는 연방국세청, 한국의 국세청 같은 기관이에요. 그 한국의 국세청 같은 이제 연방 기관인데 이 IRS 즉 국세청에서 그 여러분의 소득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 서류 그러니까 W2나 1099을 보고를 안 하시면 그 IRS에서 알고 여러분한테 세금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보고를 안 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페널티,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른 소득도 중요하겠지만 그 소득 중에 W2 급여를 받으시거나 1099 그러니까 그 임금이 돼 이제 독립계약자로 하시는 분들은 그 연말에 혹은 연초에 그 여러분들 고용주분들한테 이 서류를 꼭 그 달라 그리고 못 받았으면 전화를 하시던 뭐 이메일을 하시던 해서 꼭 받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여러분한테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서류들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2나 1099 같은 거를 꼭 챙기셔라. 물론 소득 외에는 이 서류 외에도 뭐 이자 소득이 있으면 은행에서도 서류를 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혹시 하셨으면 뭐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주식을 하실 수도 있죠. 미국에서 또 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이제 W2랑 1099이라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서류 이것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챙기시고요. 그리고 뭐 임대주택이 있으면 또 임대주택 서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 소득 관련 서류, 특별히 이제 시작하신 분들, 미국에서 W2, 그 다음에 1099을 꼭 챙기시라. 두 번째, 자, 비용 관련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공제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비용 공제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사신 경우가 있고요. 그냥 렌트로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는데. 근데 이제 그 두 차이가 세금에 큰 차이를 미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집을 사신 분들, 특별히 융자를 끼고 집을 사신 분들은 공제 혜택이 좀 렌트를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보다 비용할 수 있는 좀 범위가 커요. 예를 들어서 융자가 있으면 모기지, 한국에서도 모기지란 말을 쓰죠. 모기지 이자라든지 또는 재산세라든지 또는 그 비영리 단체 한 도네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집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비용 쪽에 공제받으실 것들을 굳이
잘 챙기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 모기지 이자, 그 다음에 도네이션 금액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렌트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집 관련 서류들을 챙기시지 않으셔도 좋다.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것은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용들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항목들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관계없는 비용들을 쓴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것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두 개가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비용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미국에 막 오신 분들 혹은 이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한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맞벌이를 하신다 하면요.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있어서야 이 비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누가 봐주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누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비용을 좀 공제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이제 child care expense라고 하는데 그 credit for child care expense 그러니까 자녀분들 이렇게 케어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개인 한 명이면은 뭐 600불, 두 명이면 1200불 아이의 경우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거는 좀 피하고 결국 그러니까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면은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13살 미만입니다. 13살 미만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겨서 이렇게 보게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녀들 학비 관련해서 자녀들이 여기서 학비라는 건 대학생 학비예요. 중고등학교 학비가 아니라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교에 그 투이션을 내시면요.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금액이 크거든요. 대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1098T라는 서류가 있어요. 1098T. 그걸 학교에서 떼줄 거예요. 뭐 자동으로 뭐 주소지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학교에서도 보내주는데 1098T 대학생 자녀들 공제 금액이 꽤 크니까요.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막 이민 오신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막 이민 오셨다든지 이제 살고 계신 분들 해외, 그러니까 한국에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자산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돼요. 여기에 10,000불이 넘으면 한국에. 그러니까 계좌를 총 합쳐가지고 10,000불인데요. 그걸 넘으면 세금 보고 시에 같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아주 금액이 크면 같이 이제 금액이 적어도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여하간에 해외 자산을 세금 보고할 때 보고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착착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하게 되면 또 페널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 이제 갓 이민 오신 분들 이제 처음부터 내가 해외 자산 보고할 게 있다 10,000불 이상 있으면 그걸 같이 보고해야 되는 걸 꼭 주지하셔서요. 세금 보고 회계사 찾아가시고 할 때 해외 자산이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하셔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 혹은 ITIN이라고 했는데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번호가 있어야 돼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흔히 사회부정번호라고 하는 번호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번호가 없으면은 미국에서는 ITI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텍스 아이디인데 사람 이름이 똑같으니까 세금 보고할 때는 번호가 있어야 구별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IRS도 그러면 그 텍스 아이디라고 하는 ITIN이라도 꼭 픽업을 하셔서 그걸 얻으셔서 같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가족들 이름이 다 세금 보고서에 나오고요. 그래야 이제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주어지는 크레딧이나 세액 공제라든지 소득 공제 혜택을 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번호가 꼭 있어야 되고 없으신 분들은 뭐 사회보장번호는 뭐 내가 잊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민법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지만 그게 없으신 분들은 가족분들 대상으로 그 텍스 아이디 혹은 ITIN이라고 흔히 텍스 아이디라고 부르죠. 그리고 ITIN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인데 이제 세금 보고할 때 쓰는 고유번호 이거를 꼭 받는 절차를 같이 수행하셔서 우리 세금 보고 여러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에 세금 보고 하시는 분은 이제 2020년에 하는 건데 2020년 세금 보고로 2021년에 하는 그거 하는 건데 이번에 그 코비드 때문에 여러 보조금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그거를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그리고 스티뮬러스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 보고할 때 그걸 정산해요. 왜냐하면 그게 2020년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금액들을 같이 보고해야 돼요. 얼마를 받으셨는지를요. 그래서 꼭 같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세금 보고 준비할 서류들 이제 막 미국에 오신 분들 소득 관련 서류 W2 꼭 외우시고요. 1099 꼭 외우시고요. 이름을 비용 관련 서류는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자녀들이 대학생이시면 1098T, 1099T라는 그 학자금 서류를 챙기셔라.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 막 오신 분들 해외 자산 이제 앞으로 보고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차곡차곡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넘버가 있으신 분들 꼭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ITIN 넘버를 세금 보고할 때 같이 시청하셔서 세무적인 혜택들을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은상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